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융의 심리학을 통해 MBTI 유형 찾기, 자아 발견의 거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맡은 모든 역할 뒤에 숨어있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세상에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존재하는 진정한 자신 말입니다. 스위스의 선구적인 정신의학자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시야가 맑아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오늘 우리는 깨어남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융의 획기적인 성격 유형 이론이 어떻게 단순한 MBTI 유형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온라인 테스트를 하거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올릴 내 글자 코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특정한 경험에 끌리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자신의 심리적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 즉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융의 혁신적 통찰, 성격 유형이 중요한 이유. 1900년대 초, 프로이드가 인간의 성적 욕동에 집중하고 아들러가 권력 위지에 주목한 동안 칼 융은 다른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학습된 행동이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현실 자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일관된 패턴들이었습니다. 융은 우리가 흔히 성격의 특이함이라고 무시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융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은 제약이 아니라 의식으로 향하는 당신만의 독특한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의식이 광대한 풍경과 같다면 당신의 성격 유형은 그 풍경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지만 당신의 길은 당신을 최고의 잠재력으로 이끌 길입니다. 이것이 융의 성격에 대한 접근법이 현대의 대중심리학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더 쉽게 이해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분류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서 현재의 한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심리적 유형을 이해하면 왜 특정 상황에서 에너지를 얻고 다른 상황에서는 지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왜 특정한 사람들과 아이디어에 끌리는지, 왜 특별한 도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패턴을 뛰어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기초, 내향성과 외향성, 융의 관점. 융이 심리학에 기여한 가장 유명한 개념인 내향성과 외향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주세요. 융의 원래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깊습니다. 융은 내향성과 외향성을 사회적 선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의식의 근본적인 방향성, 즉 생명 에너지를 향하게 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내향적인 사람의 의식은 안쪽을 보고 외향적인 사람의 의식은 바깥쪽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융의 의미에서 내향적이라면 당신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 상상의 내면 세계에 끌립니다. 반성과 깊이, 개인적 이해를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부끄러워하거나 사교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가 내적 처리와 주관적 경험을 향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향적이라면 당신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사람들과 대상들, 활동들의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상호작용과 행동, 공유된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얕거나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적 참여와 객관적 현실을 향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고려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안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본능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서 재충전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선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근본적인 심리적 지향에 대한 단서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둘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양쪽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핵심은 어느 것이 당신의 자연스럽고 선호하는 작동 방식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4가지 심리적 기능, 당신의 정신적 도구 상자. 하지만 융은 내향성과 외향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작동하여 당신만의 독특한 정신적 도구 상자를 만드는 4가지 심리적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을 당신의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쌍은 융이 인식 기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감각과 직관. 이것들은 당신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감각이 당신의 선호 기능이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에 집중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현재 순간에 기반을 두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사실이 무엇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 직관이 당신의 선호 기능이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가능성과 패턴, 의미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직감과 통찰을 신뢰합니다. 미래와 추상적 개념에 끌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가능성을 보는가? 더 큰 그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판단 기능입니다. 사고와 감정. 이것들은 당신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정보를 평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고가 당신의 선호 기능이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논리적 분석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일관성과 공정성, 진실을 중시합니다. 논리적으로 무엇이 말이 되는가? 장단점은 무엇인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당신의 선호 기능이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가치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인간적 의미를 이해합니다. 조화와 진정성, 의미를 중시합니다. 무엇이 옳다고 느껴지는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4가지 기능 모두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각각은 자연스러운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능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주기능이고 이것은 당신의 심리적 본거지와 같습니다. 실용적 자아 발견, 주기능 찾기.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주기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융은 자기 지식이 세심한 자기 관찰과 정직한 성찰을 통해 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패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즐겨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자연스럽게 끌렸던 활동들은 무엇이었나요? 물건을 분해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나요?
아니면 그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나요? 친구들과 놀면서 행동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선호했나요? 아니면 혼자서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활동들을 즐겼나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아와 페르소나, 즉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을 발달시키는 데 바쁘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안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해야 한다. 당신의 어린 시절 선호들은 종종 외부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기 전에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고려해 보세요. 압박을 받을 때 어떤 기능에 가장 많이 의존하나요?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 되어서 문제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요? 구체적인 단계들과 즉각적인 행동에 집중하나요? 감정적 상황을 이해하고 조화를 유지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창의적인 해결책과 대안적 가능성을 찾나요? 학습 스타일을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직접 경험하고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하나요? 이론적 틀과 기저의 패턴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잘 배우나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논리적 구조를 이해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료를 자신의 가치와 개인적 경험에 연결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배우나요? 또 다른 드러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 당신에게 가장 활력을 주나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일할 때 에너지를 얻나요? 가능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활기가 도나요? 시스템을 분석하고 논리적 해결책을 찾을 때 가장 성취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도우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서 일할 때 번영하나요?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융은 우리의 주기능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부드럽게 작동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언제 가장 자신다운 느낌을 받나요? 언제 가장 자신감 있고 능력 있다고 느끼나요? 통합과 성장, 유형을 활용한 자아 실현. 자신의 주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융의 진정한 통찰은 심리적 건강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성격의 모든 측면을 통합된 전체로 통합한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연스럽게 주기능을 발달시키고 세상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우리는 종종 그가 중년의 위기라고 부른 것에 직면합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덜 선호하는 기능들을 발달시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연스럽게 사고형이라면 감정적 삶과 가치를 탐구하는 데 끌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형이라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고 싶은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각형이라면 가능성과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관형이라면 아이디어를 실질적 현실에 기반시키고 싶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은 당신을 제한하는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기반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주기능을 이해하면 의식적으로 다른 기능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연스러운 사고형이라면 자신의 감정과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감정형이라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은 융이 심리적 완전성이라고 부른 것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더 유연하고 더 회복력이 있으며 인생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강점을 잃지 않습니다. 심리적 도구 상자에 새로운 도구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덜 선호하는 기능들을 더 많이 발달시킬수록 주기능을 더 많이 감사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섬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더 깊은 목적과 연결시키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삶으로의 여정. 오늘 많은 것을 다뤘지만
융의 가장 깊은 통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은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작동하는 독특한 방식을 이해해서 더 진정성 있게 살고 더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융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런 받아들임이 변화의 관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유형을 이해하면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춥니다. 맞지 않는 역할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을 멈춥니다. 의식적으로 성장 영역을 발달시키면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렌즈를 통해 이해하는 당신의 MBTI 유형은 라벨이 아닙니다. 지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재능과 성장의 기회를 드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망가졌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 완전한 자신이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제가 드리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다음 일주일 동안 융의 통찰을 마음에 두고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언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진정성을 느끼는지 주목하세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성격을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융은 인생의 목표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은 완전성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발달시키고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기반으로 사용하세요. 당신이 피해오거나 바꾸려고 했던 성격에 어떤 측면이 있나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관문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통찰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심리적 성장과 자아 발견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진정한 삶으로의 여정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은 제약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의 독특한 표현이며 세상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